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그죠? 9월 9일, 99, 06시 13분이고요. 외기 온도 좀 더워. 23.6도네요. 무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나 절대적인 문화나 절대적인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상들이 혹시나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있잖아요. 그게 철학이 됐든, 문화가 됐든, 어떤 경제적인 이론이 됐든, 이간에. 유년기부터 쌓아왔던 이런 공기와 같은, 지식들이, 고통인간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 교육으로서 배우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살아가는데, 플라톤인가요? 동굴의 우상처럼, 동굴 속에 갇혀있게 만드는 건 아니지. 뛰쳐나와야 되는데. 어른어른거리는 저 섀도우가, 실제로 보이는 영상이 아니라 흐물거리는 영상일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실제 느꼈던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무력감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관성은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위 고하와 어떤 명성을 떠나서 인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인간. 문제는 그 틈을 아주 견고하면서도 유연하게 버텨내느냐, 견뎌내느냐, 이겨내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뭐 취미 활동 해라, 취미 활동 하면 뭐 나쁘지 않냐, 않지. 하도 흔하게 그런 정말 중요한 삶의 솔루션이 너무나 흔하게 이 입에 오르내리고 또 선배와 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예를 듣지 않고 마치 조언하듯이 강압하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진정한 어떤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아. 삶의 우울감이라는 게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짧은 인생을 정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나요? 음. 과거에 제가 경험한 제 얘기가 다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험한 바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공을 바라보고, 그죠? 허공을 바라보며 들로 산으로 나가면서
자책하면서 말이죠, 자신을. 그러면서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쏜 화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화살이 자기 자신한테 쏘여진 화살에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드는 거지. 화살을 뽑아야 되는데 잘못된 복수로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살이 점점 깊어지는 누를 범하는 게 인간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사자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까? 원숭이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까? 개미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을 때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단 하나의 명제, 지금 이 순간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우울감보다 작냐고 한다면 그렇진 않죠.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울감 자체가 따위가 그게 문제 속에 들어가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은 우울감이 없어. 그보다 더 큰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존재감이 어르신 개똥 싸려고 그러는 건데, 아이고야. 이렇게 가다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오지랖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 달 전부터 저 아저씨는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 저도 그런 룰을 범했지만, 가다가 갑자기 뭐 강아지의 페이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냄새를 맡고 행위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 내 패턴에 맞추라 이거야. 그럼 강아지 입장에서 그건 고통 아니겠어요? 자, 그걸 넘어서 이런 우울감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목숨에 대한 경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식주는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되잖아요. 모든 동물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을 가질 시간과 필요가 없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실존에 대한 문제는 뭐냐?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다른 여타 동식물과 다르게 그 다음에 위협이 뭐겠어요? 내 존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실존 문제를 가지고 우려를 하잖아. 저에게는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조깅을 새벽에 3, 40분 동안 하지만 조깅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시세계의 인간의 패턴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인간이 뭐 네안데르탈이 됐든 뭐 호모사피엔스가 됐든 뭐 이런
크로마뇽이 됐든 여러 원시 우리 호모 계열의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분에서도 유일하게 뛰어야 되는 순간은 뭐겠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먹이가 타켓이 잡히면 그냥 가는 거야. 그가 쓰러질 때까지, 내 앞에 먹잇감이 될 때까지 계속 뛰는 거지. 단순한 명제를 위해서 그냥 뛰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목표를 취득했을 때 얼마나 심플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생기잖아요. 런닝 동호회. 쉽게 얘기하면. 취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인간이 과거로 거슬러 갔을 때 본인들이 어떤 가장 심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잖아.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유전자가, DNA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보통 한 5km 정도만 뛰는데 내가 지금 사슴을 사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뛰어봤어요. 사슴.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몸이 이렇게 약간 긴장이 되고 눈빛이 앞쪽으로 가더라고.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울감은 그냥 없어집니다. 최소한 하루 중에 보수적으로 말해서 반나절은 그 우울감에서 해방이 돼요. 실제로. 모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울감이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수백만 년 동안 우리 호모 계열 고인류들이 그 이후에 오는 부차적인 근심 걱정들은 내 실존에 대한 내가 주인공,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사슴에 대한 거는 내가 오로지 주인공이에요. 그냥 툭툭툭 뛰는 거지.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될 상황이 없어졌어.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오면 되고, 근데 어떤 조직에 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게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거기서 오는 자괴감 때문에 오는 우울감이 현대 성인, 인류에게 가장 큰,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본인이 캐치를 하고, 본인 스스로의 스탠스를 찾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보는 방법은 그래요. 한 방향으로 가면서 오는 그 서열감에서 오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관계주의 지형적인 나라는 더욱더 크다는 부분이지. 상처가 커진다는 얘기지. 식당에서 이모라고 불리고 친구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부르기도 하는 이런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줄을 세워버리고 말이지. 거기서 넌 1등, 넌 2등이야. 요 분야에서만 넌 1등, 2등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넌 1등. 공부 1등이면 넌 모든 거에 다 1등이야. 인격도 1등이고, 체격도 있고, 체력도 1등이고,
인간관계도 1등일 거야 라는 막연한 지위를 부여하잖아요. 갑옷을 씌워주고 브라만이 되는 거지. 뭐 인도, 그죠? 신라의 무슨 족 있잖아요. 성벌이 있고. 인간이 그런 어떤 그레이드를 만드는 거는 산업과 문화가 고도화되면서 말이죠. 어떤 헤게모니가 과거에는 이런 사냥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이유로 인한 집단의식이 사냥감을 어느 정도는 뭐 균형 있게 가는 걸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배타적일 수도 있지만, 과거 문화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상태에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회는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열화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존재감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거지. 다양한 스포츠와 다양한 예술 문화 부분에 자신이 탤런트를 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 사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인 방송이 주는 어떤 희열감은 사회를 좀 더, 사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더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작용도 있지만. 수개월 전에 저는 유년 시절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갖게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수입해오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필터링 할 거 없이 다 좋은 문화였어. 그리고 미국 문화를 폄하하면 빨갱이고,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9.12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리고 1년에 최근에 트럼프가 총에 받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밝혀진 사실로는 어머니가 30분 전에 그 사실을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신고를 받았고, 위성이나 이런 모든 걸 모니터링하는 정보화 사회의 최대 강자가 그런 사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퀘스천이었어. 그리고 의아스러웠고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했었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똑같은 사회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무지갯빛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자와 후자를 이어가면서 인간은 점점점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기 위한 무모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오는 각종 부작용들을, 강대국은 무조건 문화 자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저 개인에게도 왔고, 거기에서 오는 동굴에서 나왔을 때 처음엔 어리둥절하지만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 나 자신이 강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고 기름 넣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산타였습니다.